자, 약속 대련이냐 갈등이냐. 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선물이죠.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 수사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저희가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특수부 검사 3명까지 추가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범죄수익 환수부, 그리고 공정거래수사부 검사를 추가 투입을 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백은종 씨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이 최재형 목사를 대신해서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백 씨를 통해서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관계, 그리고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해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 목소리,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있거든요. 연달아 들어보시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관련 언급을 한 바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래서 뭐 약속 대련이니 실제로 갈등이 있는 거니 굉장히 좀 해석이 분분한데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가 올 9월인데 임기 만료가 올 9월인데 이때까지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고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를 굉장히 좀 밀어붙이겠다. 일단 이렇게 각오를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대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수차례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결국 내 임기 안에서 지금 좀 민감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포진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과의 그런 연루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 지금 산재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임 총장 전에 내가 해결하겠다,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지금 이 보시는 영상에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당연히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 언급 자체에서도 지금 뭐 약속 대련이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있었었죠. 우리 2일에도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가지고 전담팀 구성과 한 달 안에 수사를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사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떤 수사에 대한 엄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묘한 분위기, 묘한 관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언젠가 봤던 것 같다, 기시감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뭐 들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야권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하고 용산 간에?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작 수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일단 야권에서 계속 요구해 왔고 일단 검찰에서는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종우 실장, 일단은 특검 막으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막으려고 대통령실과 짜고 친 거 아니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약속대로는 아니냐 이런 의심부터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약속 대련, 하나는 긴장관계, 뭐 내분, 뭐 사실 두 번째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하. 내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초동 언어를 여의도 언어로 해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아까 이현석 검찰총장 이야기는 사실 서초동 언어예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아니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이게 이미 한 5개월여를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난 다음에 빠르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약속 대련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지금 이 수사팀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약속 대련이면 형사 일부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 그야말로 각 다른 어떤 이 전문가들이 지금 다 보완이 됐거든요. 우리가 검찰의 어떤 검사 의지는 어떤 부에 맡겼는지 그리고 누구누구가 거기에 포함됐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 실제 의지가 보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팀에 이렇게까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그렇죠.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 내분이야말로 진짜 희망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휴직기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검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3년 후에 미래 권력을 지금 붙잡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줄을 붙잡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설 같다. 3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벌써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줄을 선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한동훈 어떤 세력 그리고 검찰 내부의 어떤 지인들 개파가 있을 테니 이렇게 얘기해서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현장에 있는 기자라면 그거보다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쪽에 줄을 서는 것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검찰 내부에 지금 이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의 어떤 목소리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총선이 지금 192석의 범야권의 의석이 있는데 고작 108석에 그리고 현재 당대표도 아니고 전임 그러니까 패장에 줄을 선다? 저는 그건 거의 모험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약속 대련 그리고 내분 얘기까지 했는데 뭐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좀 막아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수사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의심을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이 영상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지 지금 5개월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지금 이 시기에 늦은 감이 있는 이 시기에 부랴부랴 신속하게 수사를 지휘를 지시하고 또
뭐 검찰을 뭐 특수부 검사들까지 지금 뭐 같이 합류를 시켜서 뭐 검사를 이제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의심이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앞서서 이제 이종구 실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검찰이 과연 이런 나름대로의 수사팀을 꾸렸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원석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히는 것처럼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만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수사가 정말 형식상으로 그치는 것이고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면피성으로 또는 특검을 막아주기 위한 명분 쌓기 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국민들께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검찰도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시 질문드리자면 저희 키워드죠. 약속대로이냐 갈등이냐 아니면 검찰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직까지는 약속대로의 의심을 좀 벗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그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뭐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업무 관련성이나 뭐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수사의 의지나 진정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은 저희가 한번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알 수 있겠으니까 한번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장관 기자, 일단 대통령실에선 갈등설을 좀 부인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 간의 사이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좀 신호들이 좀 올 초부터인가요? 계속 있어 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핵심 참모진이었고요. 네. 또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 초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면서 이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었거든요. 자, 이를 놓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게 배경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원래 민정수석을 안 두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검찰이나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지금 이원석 총장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실 다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지금과의 다른 상황이 뭔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사실 보면은 민정수석실의 어떤 조금 아까 저희가 했던 설치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건데, 자, 법률가이시죠,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갈등, 뭐 작년 말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 왔다는 소문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의도 정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서초동 검찰청, 특히 이제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방향이 좀 다르다, 내지는 또 의견적인 부분에서 좀 같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또 갈등설까지도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어떤 뭐 직접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 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판단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제 이원석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전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전담 수사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될지가 저는 크게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부터가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이야기들 다시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쨌든 소문일 뿐이고 사건 하나하나 보면은 좀 진실이 뭔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사 방식을 놓고서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그 공직자와 공여자, 그러니까 준 사람만 처벌하는 그 규정을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다른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이제 신고해야 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그 처벌 규정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내용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의 방식은요. 꼭 소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조사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분위기라던가 어떤 이 엄정한 조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환 조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이 명품백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까지 한 번의 조사를 함으로써 여러 차례 이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방금 저희 화면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뭐 스스로 이 사안을 신고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쟁점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해석을 놓고 어떤 검찰 내부에서도 그리고 법조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인지를 하면 기관장,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공직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소속 기관장 역시도 본인,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사팀 안에서도 이 신고받는 기관장이 본인이기 때문에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해서 어쨌든 신고서에다가 뭐 세세하게 사실 쓰는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 받은 날짜, 받은 일시 뭐 이런 부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원칙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서면 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잘 들어봤고요. 또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한번 글쎄요. 한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